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 송강사 그리고 프리다이버 초보인 송현씨가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을 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프리다이버와 스쿠버 다이버가 서로 좀 친해지길 바라 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일단 여러분 제 채널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무려 70% 가까운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시청을 하고 계신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기운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상을 만드는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송현씨 필름.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버가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초보 다이버가 수영장에서 하면 좋은 연습이라는 영상에 이킴님께서 프리다이버와 스쿠버 다이버가 서로 어떤 점을 조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계속 적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영장 에서 지켜야 할 매너, 거기 댓글에 프리다이버와 스쿠버 다이버 서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서로가 지켜야 할 매너가 많은데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스쿠버 다이버인데 프리다이버가 이런 행동에서 좀 섭섭했고 난 프리다이버인데 스쿠버 다이버들이 이렇게 할 땐 좀 그렇더라 라는 내용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프리다이빙 초보라서 아마 프리다이버의 입장을 제가 제대로 잘 대변할 수 있을지는 좀 자신은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많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같은 수중 스포츠를 하고 같은 다이빙포를 공유하는 두 그룹이 융화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떨려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실러버 중에서 어떤 프리다이버 팀이 부위를 설치했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을 보았다. 본인이 중성부력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프리다이버가 내려와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시선 제대로 봐라. 본인이 비켜주긴 했으나 기분이 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프리다이버와 스쿠버 다이버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예절 있잖아요. 그거는 물속이든 물밖이든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가지고 뭐 물건을 샀는데 점원분께서 계산하면서 밝은 미소 보여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하면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사는 손님도 카드 이렇게 함부로 던지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쁘고 공손하게 주고 받고 이러면 서로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서 우리는 말로 대화할 수가 없고 마스크 안에 있는 눈빛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수신으로 대화를 하는데 나의 감정과 공손한 예의를 표현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러지? 라고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속에서도 우리 고개 숙일 수도 있고 이렇게 손짓 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다 표가 나기 때문에 그런 예의를 갖춰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리다이버 쪽 이야기를 한번 쭉 드려볼게요. 프리다이버는 부위를 놓고 부위 아래 줄을 내려서 그 부위 주변에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처음에 부위를 설치할 때 부위 아래 줄에 바텀 웨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바텀 웨이트는 이제 부위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밑에 지탱을 해주는 역할인 거죠. 근데 이 바텀 웨이트를 수면에서 잘못해서 떨군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걸 맞게 되면 큰 부상이 있을 수 있겠죠. 바텀 웨이트를 설치할 때는 늘 아래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실수라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더라도 프리다이버들이 부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주변에 가지 않는 것이 그분들을 도와드린다 라는 생각 외에도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피하는 것이 좋다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는 우리 기체 탱크 메고 가죠. 이 탱크 속의 기체가 다 소모되기 전까지 우리는 물속에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다이버는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의 숨으로 무호흡으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 부딪혔을 때 사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호흡이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에서부터 바텀까지 왔다 갔다 하는 훈련도 있고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물속에 자명을 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또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니는 것이 본인의 에너지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부딪혀가지고 죄송해요 인사하고 뭐 여러 가지 교환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굉장히 본인의 신체 그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30초면 30초
30초다 이렇게 랩 타임을 계속 끊고 잠깐 쉬고 또 30초 끊고 호흡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이라면 기록 훈련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주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할 때도 이 몸이 완전 처음에 시작할 때 상황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런 훈련 중이라면 사과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내 호흡이 정말 딸려서 저기까지 찍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스쿠버 다이버 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다이버는 덕다이빙을 할 때 이렇게 내려오면 시선이 정면을 바라보게 되어서 내 머리보다 아래에 있는 스쿠버 다이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버가 밑으로 하강을 하는 중이라면 본인이 그쪽 방향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물론 프리다이버도 하강하기 전에 내 아래 사람들이 없는지를 자신이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분명히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숨을 고르고 하강을 했는데 지나가서 충돌이 있는 거는 둘 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스쿠버 다이버도 뒤에 이제 탱크 밸브 쪽이 목에 걸려서 이렇게 위로 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이드 마운트의 장단점을 소개하면서 사이드 마운트는 목이 되게 자유롭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백플레이트에 뒤에 기체 탱크를 달면 여기 목 부분에 딱 밸브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보는 것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K26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좀 얕은 수심 구간이 있고 10m 구간이 있고 그 아래 26m로 내려가는 동그란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많이 좁아요. 그리고 내려가면 안에 조명도 없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는 K26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늘 좀 가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K26 같이 깊은 수심에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좀 더 위쪽을 자주 살펴보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이라는 훈련은 직선으로 자명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이에요. 제가 그 다이나믹 CO2 테이블을 보여드렸던 거는 25m를 가고 50초로 쉬고 25m를 가고 40초로 쉬고 25m 가고 30초 쉬고 20초 쉬고 10초 쉬고 한 호흡으로 가고 이게 한 세트예요. 한 번 갈 때마다 걸리는 시간도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근데 스쿠버 다이버들은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게 직선 거리를 어떤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하는 훈련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버들이 다이나믹 훈련을 하는 프리다이버를 보면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을 한다는 거는 수영장 벽면에서 쭉 덕다이빙을 해서 자명을 쭉 직선으로 하고 있다 하면 다이나믹 훈련하는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런 모습은 멀리서 봐도 좀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진행 방향에 좀 본인이 안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죠. 프리다이버들도 숨도 모자라고 힘들고 부딪혔을 경우에 막 사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수면에서 세이프티 다이버가 이런 광경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면 그 다이나믹 훈련이 끝난 다음에 부딪혔던 분께 가서 사과를 드리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25m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 다이버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보통 50m 다이나믹을 하게 되면 세이프티 다이버가 수면에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충돌이 있었는데 프리다이버가 나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마음은 그랬을 텐데 너무 숨이 차고 이 훈련 타이밍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다라고 스쿠버 다이버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다이버는 부위를 잡고 수면에서 준비 호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면에서 본인의 신체를 컨트롤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수면에서 나의 평정심을 찾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에서도 부위 근처에서 막 수면 너울을 너무 일으키거나 수영장 조류를 만들거나 이러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말에 사람 정말 많고 이럴 때는 누가 누구를 서로 피해주고 막 구간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훈련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위를 처음에 설치해서 하다가도 주변에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으면 조금 사람이 덜한 쪽으로 저희가 부위를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서로 그런 배려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수면에서 이 사람들이 부위를 붙잡고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 마인드 컨트롤과 준비 호흡을 하면서 평안을 찾아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주변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쿠버 다이버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한 기간이 훨씬 길었고 제가 이제 강사까지 했기 때문에 교육할 때 필요한 것까지 알고 있어서 어쩌면 스쿠버 다이버의 입장에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끝나고 혹시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내용이 충분히 더 많이 모아지면 제가 2탄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스쿠버 다이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철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영장에 가면 설 수 있는 얕은 수심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서거나 잠시 쪼그려 앉거나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하는데 프리다이버에게도 스쿠버 다이버에게도 철판이 필요합니다. 프리다이버에게는 스태틱을 할 때 철판이 필요하죠. 스태틱은 이제 깊은 수심에서 하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철판이 있는 얕은 수심에서 하게 돼요. 스쿠버 다이버도 얕은 수심에서 해야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쿠버 다이버의 경우는요, 오픈워터 아주 기초인 경우에 철판에서 하는 기술을 마치지 않으면 깊은 수심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판이 너무 붐비는데 프리다이버가 우리도 스태틱 하고 싶어. 스쿠버 다이버도 우리도 철판 기술 해야 돼 라고 해서 붐빌 때는 프리다이버가 혹시 부위를 설치해서 CWT나 다이나믹 훈련이나 이런 걸 하다가 철판이 조금 비는 것 같으면 그때 와주시면 어떨까요 싶어요. 왜냐면 스쿠버 다이버 교육 중에는 철판에서 해야 할 기술을 안 끝내면 하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기술을 맞춰야지만 다음 기술을 하기 위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철판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뭔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면 프리다이버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스쿠버 다이버와 스쿠버 다이버들로 철판이 막 너무 붐비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픈워터 일장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 다른 기술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수영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물에 떠서 10분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철판을 사용하지 않고도 먼저 초보자들이 해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으니까요. 철판은 꼭 그때 써야 하는 사람들을 우리 프로니까 알 수 있잖아요. 강사님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서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본인이 만약에 교육 중이 아니라 그냥 훈련을 하러 온 사람이라면 철판 쪽은 최대한 많이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 교육생들을 위해서 철판을 사용할 때 우리 서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다이버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스쿠버 다이버들은 수중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강사님의 시범을 보고 한 학생씩 잘못하면 또 고치고 다시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강사님이 막 시범을 보이고 자기가 기술을 하고 이러면 주변 상황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막 선생님한테 집중해 있고 내가 이거 하다 실수하거나 내가 이거 하다 혹시 물을 먹거나 막 잘못되면 어떡하지, 몸이 뜨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을 잘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러 명 있으면 모여있는 게 티가 나겠지만 만약에 1대1 교육일 경우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엄청 집중해서 보고 있다면 교육생과 강사님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럴 때는 프리다이버가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프리다이버들 입장에서는 스쿠버 다이버가 훨씬 좌우 상하를 살피기가 편하니까 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쿠버 다이버들도 다 각자의 레벨이 다르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범위도 다르고 기술의 숙련도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중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 프리다이버가 침투한다거나 지나가는 건 굉장히 예의가 아니에요. 저는 다이나믹 훈련을 할 때도 CO2 테이블 하면 다이나믹을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2번, 3번을 하고 오면 여기 교육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진로가 지나가는 곳에요. 그럼 저는 이제 알아서 피해가긴 하는데 그게 이제 또 프리다이버 분들도 초보이고 스쿠버 다이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니까 배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프리다이버 분들이 스쿠버 다이버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는 회피 능력이 프리다이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프리다이버는 사실 장비라는 것이 뭐 마스크나 슈트 이런 거는 이제 내 몸과 같은 것이니까 롱핀 혹은 모노핀 이것이 나의 장비인데 스쿠버 다이버는 부력기구인 BCD를 메고 있고 기체 탱크가 있고 드라이 슈트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초보자분들이 바다에 갔을 때 너무 보고 싶은 생물이 있는데 다가갔다가 백킥으로 물러나지 못한 채 조류로 해서 이 생물을 부딪히거나 할까봐 두려워서 굉장히 멀리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초보 때 그랬거든요. 내가 가서 저거를 부수고 잘못하느니 차라리 안 보고 멀찍이서 지켜볼게. 언젠가 내가 실력이 늘면 그때 가까이 다가가서 볼게. 막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본인이 뭔가를 만났을 때 확
피하는 것이 스쿠버 다이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버와 스쿠버 다이버가 이렇게 만났을 때 프리다이버는 자기 몸을 휙 틀면 갈 수 있지만 스쿠버 다이버는 굉장히 막 이렇게 뒤뚱뒤뚱 막 핀을 막 이렇게 차면서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쿠버 다이버 중에 초보자들 그리고 숙련자들도 수영장 내에서 수심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수영장은 얕은 수심이기 때문에 부력의 변화가 굉장히 커서 이걸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수영장이 비록 5m밖에 안 되지만 급상승을 하는 것은 스쿠버 다이버 체내에 있는 질소의 영향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서로 충돌할 것 같을 때 스쿠버 다이버가 자기 위로 비켜주기를 원하시기보다는 프리다이버가 조금 상승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쿠버 다이버가 이렇게 가다가 가라앉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BC에서 공기를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미 부딪힐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정면으로 다가오다가 부딪힐 것 같으면 프리다이버가 좀 더 민첩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프리다이버와 스쿠버 다이버가 수영장에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것도 물어보셨었어요. 스쿠버 다이빙이 좋아요? 프리다이빙이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한 시간이 훨씬 길고 또 제가 프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 누가 더 좋아요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프리다이빙에도 너무 매력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고 욕심이 나고 앞으로 교육을 받고 더 레벨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프리다이버도 스쿠버 다이버도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면서 친해지길 바라 정말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단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사실은 이 수영장을 프리다이버 구간, 스쿠버 다이버 구간 이렇게 레인을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에서는 하이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오시잖아요. 그런 때도 레인이 쳐져 있는데 한 번은 제 버디가 하이다이빙 하시는 분이 레인을 넘어서서 점프해서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놀랐나 봐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서로 비껴가긴 했는데 서로가 큰 부상을 입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면에 올라와서 조금 불쾌함을 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좁은 풀인데 하이다이빙 하는 분, 스쿠버 다이버, 프리다이버, 거기에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까지 여러 가지 스포츠가 같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밖에 사실 나는 잘 모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우리의 룰 안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해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해야 하고 상대를 이해하면 당연히 나도 이해받기를 바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점들을 이해해서 수영장에서 우리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재밌게 보셨는데 잊어버렸는데 영상이 끝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래서 못 누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한테도 좀 힘을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중 이야기 말고도 올리고 싶은 콘텐츠가 되게 많은데 기다리고 계신 씰러버, 바다를 사랑하는 씰러버들 생각하면서 제가 좀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바다를 사랑하는 씰러버들도 저에게 소중하지만 그냥 송현씨 러버들 중에 수중 스포츠를 안 하시는 구독자들도 계시는데 표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물과 관련 없는 영상을 올리더라도 제 채널의 중심은 언더워터인 게 확실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재밌게 함께 봐주시고요. 바다와 송현씨 모두를 사랑하는 씰러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